안녕하십니까, 이재준입니다. 초음파 기계 세팅에서 저도 잘 모르던 건데 이번에 하면서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제 기계 초음파 장비 밑에 이게 이제 논인베이시브고 우리가 이제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고 이제 검사자 동시에 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좋긴 하지만은 아마도 이제 검사자의 능력에 따라 좌우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 초음파 기계에 대한 지식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길봉원장님과 김대진 선생님 자료에서 뽑았는데 베테랑 수도세가 이렇게 제가 많이 쓰는 이 컨벡스 프로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컨벡스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복부 초음파를 할 때 많이 쓰지만 리니어는 우리가 이제 아주 표변된 장기들 갑상선이라든지 경동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복부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아페틱스라든지 이런 그 평행 장기들 쓸 때 많이 쓰고요. 세타 초음파는 이제 심장 초음파를 좀 많이 쓰거든요. 프로브 잡는 법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기나 이렇게 잡는데 여기는 안 잡는 게 좋다. 제가 여기 이제 동글동글 칠한 이유는 여기가 안 망가지면은 이 프로브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절대로 안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로 초심자들 저희가 강의시켜 보면은 여기에 잡고 막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앞에서는 밑에를 잡고 하시고 위에 여기는 잡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기계 세팅은 주로 이제 밝기라든지 타임 게인 컴pen세이션, 프레임 에버리지, 초점, 깊이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개인은 생체에서 발사되는 에코 신호가 이제 강도가 약해서 실제 화상에 이제 표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이제 전폭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개인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이 하이 게인을 하면은 너무 신호가 이렇게 밝아서 이렇게 노이즈가 너무 많고 선명하지 뭐하고 너무 어두우면 또 이제 그 노이즈를 감싸지 모든 신호가 저하돼 갖고 이렇게 그 영상이 어둡게 표시되기 때문에 적절한 밝기로 조절하기 중요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병원에서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타임 게인 컴pen세이션은 이제 개인 조절을 그러면 그걸만 하면 다 될 텐데 왜 타임 게인에서 틀리냐 하면 초음파 빔이 이제 툭 하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감소가 됩니다. 빔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어디 이제 뎁스에 들어가면서 감소되기 때문에 니어존과 파존의 이제 이 신호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이제 그냥 개인만 증가하면은 니어존은 밝게 보이고 파존은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 다른 디지털 반사이클을 갖다가 같은 밝기를 비슷대로 이제 깊이에 따라서 이제 조절하는 걸 그걸 갖다가 타임 게인 컴pen세이션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상적으로 놓으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니어 게인을 갖다가 너무 낮추면은 니어 게인을 너무 낮추면 이렇게 색감해 보이고 파워 게인을 너무 낮추면은 이쪽에 앞쪽에 색감해 보여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프레임 에버리지는 다른 시간에 발생하는 화면의 수를 갖다 프레임 레이트라고 프레임 레이트가 빠를수록 해상이 좋아지므로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이 유리한데 대부분 장애 이런 프레임을 평균화해 갖고 보여줄 수 있는 프레임 에버리지 하는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연속으로 말해서 프레임을 두 내지 세 장 평균화해서 한 장의 프레임 보여주는 걸 일단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레임 에버리지가 높으면은 느리지만 영상이 부드러워지고 낮으면은 빠르나 영상이 거칠어지는데 보시면은 요건 프레임 에버리지를 아주 낮게 한 거고 요거는 아주 높게 요 정상적인 상징입니다. 그래서 프레임 에버리지가 이렇게 낮게 되거나 높게 되면 너무 높게 하면 이렇게 영상이 어두워집니다. 포커스는 이제 빔이 이렇게 나오다가 보면은 이 폭을 줄여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가장 이제 해상력이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포커싱을 갖다가 이렇게 적절하게 해줘야지 가장 좋은 부에서 이제 영상을 좋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멀티 포커스도 사용할 수 있는데 멀티 포커스하면 이제 공간에서 정해지면은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져 갖고 멀티 포커스에 보면 오히려 상이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세팅이 정상적인 이제 포커싱 여기 해놨는데 복부에서 너무 우에 해놔놓으면은 이쪽은 잘 보이지만 이 안쪽이 잘 안 보이고
반대로 너무 깊이 해놓으면 이쪽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김대진 선생님 정리인데 보시면은 포커스는 너무 얇게 갖고 이 밑에가 잘 안 보였는데 포커스 좀 조절하니까 여기는 FNH가 보였다는 걸 보여줬는데 상당히 잘 찍어서 해봤습니다. 뎁스는 보건이랑 구조물이 가장 잘 보이는 깊이를 선택하는데 우리가 보통 복부 초음파를 하면은 이제 12cm 정도, 15cm 정도 기준을 잡는데 물론 환자가 이제 오비 잡으면 15cm 하면 다 안 보이죠. 그러면 18cm 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이렇게 그 말란 사람들은 12cm밖에 잘 볼 수가 있는데 그 장기는 뭐냐면 다른데 이렇게 뎁스가 적절해야지 충분한 상을 볼 수가 있는데 너무 깊이를 낮게 잡으면은 이 전체를 다 못 보기 때문에 이 마스킹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너무 뎁스를 깊이 잡으면은 이 상이 너무 작게 보여갖고 충분히 잘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프리퀀시는 이제 주파수가 높으면은 해상도는 좋아지고 추가도는 감소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컴백스에 사용하는 주파수는 3.5에서 5MHz인데 고주파수는 5MHz를 이야기하고 저주파수는 2에서 3.5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김문희 강의로 참석해서 했는데 보시면 중간 주파수 상하고 저주파수 상하고 이 고주 사용인데 보면은 레졸루션 좋아졌지만은 이 핸드셋이 떨어지고 반대로 여기는 핸드셋이 좋지만은 레졸루션이 떨어지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렌즈는 이 초음파 영상 신호의 최대각과 최소각 사이의 비율을 정해주는 것으로서입니다. 화면에 표시하는 강한 네코와 약한 네코 사이 범위는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걸로 다 적절히 압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체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의 강도는 이 체표면에서 심부까지 아주 다양한데 이걸 잘 조절해갖고 그리고 보통 복부 초음파 하면은 한 50에서 55 dB 정도로 하면은 좋은데 이제 경계가 안 좋거나 비만이 심하면은 이걸 갖다 적절하게 감소가 넓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렌즈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좁히면은 에코 대조를 생각해서 작은 알 수 있지만은 영상이 거칠어지고 이제 어두워지면 되죠. 반대로 넓게 해주면은 약한 신호부터 강한 신호까지 전부 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영상이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하지만 대조 차이가 별로 없어갖고 미세한 에코 차이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게 55로 했는 기고 요거는 39로 했는 기고 요거는 80만 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75로 했는 기고 적절하게 다이나믹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티슈 하모닉 이미징은 이제 예전에는 하모닉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이제 그 화장하는 것들을 해갖고 사실은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초음파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하모닉 이미징하니까 이렇게 화장해놓은 것 닦고 이렇게 마스킹 되는 경우도 있다 좋지 않다 했는데 초음파 인적 구조물에서 반사되어 오는 것 첫 번째 기파를 이용하지 않고 고주파 2차 하모닉을 이용하는 기법인데 반향 현상이나 처리 현상을 감소시키고 대조를 연결해서 해상도가 좋아지게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보시면은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은 이렇게 확실히 이게 영상이 좋은 걸 느끼시겠죠. 이게 한번 이미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허상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허상은 우리 박승호 의장님께서 다음 흑상 강의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오늘 마치고 이 자료를 판단하는 데는 우리 길봉 원장님 자료하고 파태병 소환이니까 김대중 과장님 자료하고 우리 이 사진 찍는데 모델이 되어주는 간호사인데 간호사 쓰고 원장님 그 포커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그 포커싱은 요즘 추세가 기계에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자동이 예. 히다치 알로카하고 GE에서 이제 제 상위 기종으로 가니까 멀티 포커싱에서 포커싱은 하지 말라고 회사 엔지니어들이 할 필요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아 예. 자동으로 된다. 자동으로 된다. 자동으로 이제 다 한다는 걸 깊이를 다 알았어요. 여러 군데다가 다 맞춰서 비를 알았어요. 보내버리기 때문에 하이엔드 포커스가 손댈 필요 없다. 그런데 이 포커싱을 제가 몇 개 있는 사진도 찍어봤는데 이 포커싱 여러 개 하면은 그 포커싱 하나 하는 것마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시간이 그래서 걸리죠. 영상이 어떤 때는 좀 딜레이 되고 이렇게 좀
블러하게 보는 것도 가능이 있던데 볼게요. 혹시 이렇게 하니까. 프레임 레이트 없네. 네. 프레임 레이트. 하드가 아주 좋아가지고 받쳐줘야지 이게 되는 거지. 저도 저희 기계도 한 3개 정도 되면 많이 늘거든요. 예, 저도 제가 3개까지 찍었는데 여기 사진 안 가져왔는데 직접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3개를 찍어보니까 내가 저 메디슨 직원을 그 초청해갖고 이렇게 이거 이야기하면서 직접 이렇게 좀 해갖고 영상도 좀 찍어놨었는데 해보니까 확실히 싱글을 잘 포커싱하기 중요하고 다 초점은 아직까지는 좀 프레임 레이트 느려서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포커싱을 우리가 멀티플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두 번은 세 군데 할 수 있는데 평소에는 싱글로 적당한 뎁스에서 하고 있는데 병변이 표피 쪽으로 서피스 쪽으로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깊숙하게 있다면 포커싱을 이동해서 그 부분에 타겟팅을 해주면 예. 그 병변을 훨씬 선명하게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수동으로 고려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요즘 기계는 전부 다 하모니 위주로 해보기 때문에 예. 기계 자체가 아예 제조회사에서 하모닉하고 펀더멘탈 이미지를 믹스해가지고 하이브리드 해보니까 이 뭐랄까 옛날 기계는 펀더멘탈 하모닉인데 요새는 그게 없어져 예, 버렸어요. 그렇게 기본 세팅을 아예 기본 예, 세팅을 아예 해놨는데 네. 이게 초음파 처음 나왔을 때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초음파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때는 기본 세팅이 중요하지 하모닉은 여성들 화장하면은 뭐 이렇게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조그만 병민들 찾는데 에러가 있다고 그때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 가다가 이제 요새 기계가 워낙 좋아지니까 아예 지금은 하모닉 세팅이 워낙 잘 돼가 있으니까 하모닉으로 아예 세팅하니까. 컴파운드 이미지는 어떤 거예요? 컴파운드 이미지는 초음파 빔이 여러 각도로 나가 그걸 융합해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트팩트가 안 보인다는 거. 아티팩트 확 줄어버렸어요. 아트가 새도 근데 있네. 컴파운드 이미지가 그게 들어가 있는 기계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기계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게. 요새는 중고가 장비는 다 들어가. 많이 예. 있었죠. 예. 네. 예. 요새는 중가 이상 되는 컴파운드. 그다음에 이제 그 도플러나 이런 거 할 때는 좀 리젝션 레벨 이거도 사실 하는데 그거는 뭐 제가 여기 강의는 뺐습니다. 도플러도 요새 지인가 어디 고가 장비는 예, 우리 파워 도플러는 헬륨의 방향을 포시 못한다 했는데 요즘 뭐 지인가 비플로인가 그거는 보니까 그게 헬륨의 도플러가 아니고 파워면서도 헬륨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비플로 하는 것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우리가 라이브 가보거나 하면은 그 핸즈온 할 때 보면은 경동맥 할 때 실제로 깨끗하게 안 보이고 안에 노이즈가 많이 생기는 거 있는데 그럴 때 그 노이즈 제거하는 방법이 리액트 레벨 그거 하는 거 말고 다른 건 혹시 없습니까? 그게 B플로가 그때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칼라 도플을 해놔보면 그 엔도펠리움하고 그 블러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B플로 하면은 내가 말하는 컬러가 아니고 이 우리가 보통 그 노말로 이렇게 그 카트 스캔 하다 보시면은 내부에 이렇게 뭐 이렇게 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게 그렇죠. 있어갖고 사실은 미드스 아티팩트가 많이 생기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제대로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실제 어떤 때는 라이브하러 가거나 그 핸즈온하러 가보면은 그거를 해결 못해갖고 거의 어연처럼 이렇게 비주는 거 있는데 그 아마 고가 장비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해결- 내가 저 다른 책에서 찾아보니까 리젝트 레벨 그걸 갖다 올려주면은 이게 좀 줄어든다 하긴 하는데 막상 내가 그 경동이 좀 하면서 이렇게 봐도 그게 잘 안 줄어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질문인데요. 제가 그 간의 병변을 보거나 사이드 경계를 볼 때 이렇게 경계면을 좀 자세히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약간 좀 뚱뚱한 사람이거나 이러면 경계가 아주 명확하게 안 보일 때가 있던데 그때 뭐 프리커시도 바꿔보고 뭐 다이내믹 렌즈도 바꿔보고 해도 뚜렷하게 이게 이렇게 하면 경계가 더 잘 보인다는 게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선생님들은 경계를 좀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좀 바꾸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간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 쪽을 잘 보기 위해서는 저는 리니어 프로브를 고주파 리니어 프로브를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이제 그 컨벡스를 해갖고 뎁스를 아주 낮춰갖고 보통 뎁스를 뭐 15cm로 했으면은 8, 6 이런 식으로 낮춰갖고 그 근처만 이렇게 잘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걸 많이 쓰고 있는데 혹시 다른 선생님 뭐
다른 좋은 기계에 그걸 또 잘 보는 고가 장비가 있는 것 같던데. 근데 G에서 이게 예. 저희 거는 P9인데 그렇죠. 또 다이나믹 렌즈도 바꿀 수 있고 프레임 렌즈도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있는데 엣지를 또 잘 볼 수 있는 그 장비. 잠들이 그게 저는 이거 좀 바꿔봐도 믹스 아니 경기 결전의 마진, 메스의 마진 그거 잘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지금 한번 선전하던데. 약간 네, 좋은 좋은 있으면 기계, 하잖아. 그 엣지를 잘 볼 수 있는, 엣지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그냥 오늘 강의하실 때 보니까 뭐 프레임 렌즈 에버리지도 좀 바꾸고 다이나믹 렌즈 어떻게 하면 좀 바뀌고 이렇게 이런 강의가 있어가지고 예, 예. 그런 거에서 좀 조절하시는 그런 거에서도 도움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확대상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니아 프롬으로 바꿔서 오브를 확대가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